문제 풀이는 이따가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 하는 내용은 나중에 또 나올 내용이니까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동물이 숨쉬다 라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장 뭐 있으면 될까요? 동물 클래스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 숨쉬다 메서드가 있으면 되는데 얘는 뭐 추천해주는 거 클릭해서 만들어도 되겠죠. 퍼블릭은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러면 이 자바가 눈치가 있어서 지금 설계도에 일 시키려고 하니까 알아서 스태틱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초반에는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만들어 주세요. 보이드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면 충분한데, 이 상태면 여기까지면 충분한데 이게 이 상황에서는 앞에 스태틱 하나 붙여줘야 되겠구나 해야 돼요. 이거를 코드만 보고도 알면 좋습니다. 이거 있죠? 이러면 지금은 동물 객체가 아니라 이 동물 설계도가 숨쉬다 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니까 설계도에서 바로 뽑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이해되시죠? 그거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int a는 10이고 int b는 20이래요. 그쵸? 그리고 얘네 둘이 합을 출력을 할 건데, 이러면 뭐 나오죠? 실행했을 때 30 나오죠? 설계도한테 일을 시켰어도 돌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30이 5번 나오겠죠. 여기 횟수만큼. 그쵸? 계산기 클래스의 한 메서드죠. 이거 여기 이 한 메서드를 이 설계도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A는 10이고 B는 20이니까 둘이 더하면 여기서 30이 나오고 있다. 30. 근데 이거를 5번 시켰으니까 30이 5번 출력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30이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또 뭘까요? 간단합니다. A가 10이고 B가 20이니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상 여기는 30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일단 뉘앙스만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10을 썼고 20을 썼고, 그러면 이거 실행했을 때 이 자리에 30 나오면 좋죠. 그러면 이 밑에다가는 30 쓰고 40을 썼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줄이 70이 나오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메서드 이름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알 수 있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합이라고 한 거고요. 뭐 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30이 나올 거예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왜냐면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얘는 변하지 않고 각각 정해져 있죠. 여기다가 결국 10, 20, 뭐 30, 40 이렇게 써도 30 나오는 이유는 얘네 때문이에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어떤 옵션을 소괄호에 넣어줬을 때 A는 여기 A는 이게 됐으면 좋겠고
B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밑에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문장 이 줄로 예시를 설명하자면 A가 30인 거고 B가 40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미정으로 만들어 줬어요. 고정값이 아니라 미정으로 만들었으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이 10을 A에 넣고 20을 B에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치가 어때요? 소괄호 아니죠? 그쵸? 얘가 여기 안에 있는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지우고 이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원래는 어땠나요? 이랬죠? 이런 모양이었죠? 원래는 제가 옵션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럼 합을 몇 번을 하든 여기가 10이 들어있고 여기가 20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30만 출력을 했죠. 메서드 안에서 이 값을 고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이 값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얻고 싶으면은 고정값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위치상 합, 얘는 소괄호예요. 이 소괄호, 이 안에도 여기에도 소괄호가 있어요. 여기에도 위치에 맞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쉼표로 구분하면서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int a랑 int b는 값이 미정이죠. 미정인 상태에서 실행할 때 이 옵션이 a로 들어가고 각각 b로 들어가는 거죠. 이 문장에서 a는 10이고 b는 20이니까 여기 연산 결과가 30이 되고, 또 이 문장에서 a는 30이고 b는 40이죠. 이거 더하면은 70이 나오죠. 자, 그럼 이거 계산기 잘 될 거예요. 그쵸? 자, 이 계산기 얘는 설계도예요. 상황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번엔 이렇게 썼어요. 일단 주석 다 지우고, 자, 이렇게 썼어요. 얘도 답을 알려줍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값을, 그러니까 int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int 하나만 넘겨줘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것도 안 되는 이유 뭐죠? 지금 3개 넘겨주고 있죠. 여기는 2개 받아야 되는데 메소드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true를 넘겨주고 싶대요. 개수는 맞췄고. 그쵸? 이것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int를 받는 메소드인데 int 불린을 넘겨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은 옵션을 줄 때는 그 개수도, 여기 개수도 맞아야 되고 타입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옵션들을 아규먼트라고 해요. 여기 args라고 있죠. 이게 인자인데 args가 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4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매개 변수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변수 정도로. 매개 변수인 이유는 그 함수 내부랑 이 외부를 연결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라는 이 값이 있죠. 이 변수값을 함수 내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쵸? 여기서 받아오고 있잖아요, 각각. 그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int a는 10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 변수라고 해요. 여기서 a, 이런 경우는 a가 전역 변수가 되는 거고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변수예요. 얘는 뭐죠? 메인 함수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합 함수죠. 그리고 int a는 10. 얘는 그 어떤 함수에도 속해있지 않습니다. 전역 변수라서 그런 거예요. 전역 변수는 이 지역 변수랑 다르게 그러니까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류 메시지에. 그런 거랑 다르게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해요. 지역 변수는 그 해당 함수의 시작부터 끝까지이고, 이거는 좀 헷갈릴 거예요. 매개 변수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값이 고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오는 변수예요. 그러면 지역 변수 함수 내부 시작부터 끝. 그리고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 함수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인자, RGS라고도 하고 아규먼트예요. 이거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데이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보세요. 자, 한 메서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개 변수로 전달 받고 있죠. 매개 변수를. 이건 처음 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지우고 일단.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드릴게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변수의 생명주기, 변수의 생명주기 키워드 드렸어요. 이거는 변수가 얼마만큼 살아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또는 변수의 스코프, 또는 라이프 타임. 여기 있네요. 생명주기랑 같은 말이에요.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더 자세한 건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이제 인자가, 얘네를 인자라고 했죠. 이 인자가 각각
매개 변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 안에 문장이 실행이 되고요. 그런데 잘 들어갔고 잘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개수량 타입이 맞아야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를 더 할 거예요. int rs는 20 더하기 4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rs, 자 rs는 그냥 리절트 줄인 거예요. 리절트를 출력하겠대요. 그럼 뭐 나올까요? 60이죠. 그냥 20 더하기 40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먼저 연산이 되고 나서 결과가 들어갔다는 거죠. 연산이 안 되고 문자열 통째로 들어갔으면 60이라고 안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20 더하기 40.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이 분기 합 하고, 여기다 20, 여기 40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20 더하기 40이 60이 돼서 여기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자,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상하죠? 자, 함수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출력만 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보면 되겠죠. 타임 미스매치라고 하네요. void는 int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rs라는 변수 result는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void래요. 여기서 말하는 void는 이 메서드의 void를 말해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 보시면은 여기 void라고 하죠. 이 void는 이 메서드의 void예요. 그러면 void는 뭐냐면 빈 공간 또는 허공이라는 뜻으로 리턴을 안 하겠다 정도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리턴은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뭐가 남느냐 하는 거죠. 반환입니다. 반환.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뭐가 남길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리턴이 필요 없죠. 왜냐면 그냥 실행하면 끝이잖아요. 출력하고 끝이잖아요. 그쵸? 대신에 숫자를 이렇게 바꾸고, 리턴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여기 RS에 저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곤란하죠.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지금 얘는 들어갈 거고요. 20도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 자리로. 그리고 안쪽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실행하고 나면은 뭐가 남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 void가 있는 이상 리턴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void는 해석하자면 리턴 안 할래 라는 거예요. 즉 얘랑 같은 거죠. 여기다 다시 10 더하기 20을 하고, 여기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30이 남죠. 바꿔서 표현하면 그 연산되는 행위자들은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함수 내부에서 돌아가는 로직이라고 하면은 이 연산의 결과가 리턴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리턴은 이런 개념이에요. 행위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결과가
어떤 게 남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보이드라서 결과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기 RS가 인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적어도 정수여야겠죠? 이 연산은 이 RS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앞에서 최상위법으로 해놨으니까 연산 결과도 정수여야만 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보이드를 인트로 바꾸면 되겠죠. 지금 보이드가 리턴을 안 하겠다고 한 거고 여기에다 정수라고 한 거면은 나는 정수를 리턴하는 메서드야 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사실 여기 보이드가 있었는데 이 자리는 그 타입을 써놓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 타입은 리턴 타입인 거고요. 다시 인트로 바꾸고 이러면은 정수를 리턴하겠다 인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리턴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 보이죠? 이 함수는 must 무조건 리턴 해야 된다. int 타입의 결과를. 보이드일 땐 없었죠. 리턴을 안 하니까. 대신에 이제 리턴 타입이 존재하게 된 이상 뭐라도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턴 0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럼 뭐라고 안 하네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이거는 뭘까요? 안 되죠. 약속했죠. 이게 인트 타입을 리턴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불린 타입을 리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당연히 이건 실수잖아요. 그쵸? 더블은 인트가 될 수 없다 라고 나올 거예요. 맞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통과해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0일까요? 30일까요? 그쵸? 0이죠. 왜냐면 리턴이 이 자리에 뭘 남기겠다 였죠. 뭘 반환받을래 인데 뭘 반환받았어요. 근데 그게 0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0. 이 30은 여기서 인자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각각 그 자리로. 연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0은 리턴을 했어요. 이 자리로. 그럼 0이 RS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RS를 출력을 한 값이 여기에 나온 거고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좀 처음 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메서드에서 실행을 하니까 출력을 할 거고 당연히 출력을 하죠. 왜냐면 이제 출력하라고 출력문 써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틀린 걸까요? 뭐가 틀린 걸까요? 얘는 애초에 리턴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건데 지금 리턴을 하고 있죠. 에러 메시지 보세요. cannot return a value라고 나와 있죠. 이 메소드는 값을 리턴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리턴 타입 보이될 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안 하네요. 이거는 그냥 리턴 뭐 안 하고 끝내겠다는 말이에요. 리턴 값이 없으니까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나왔네요. 안 나오면은 이 RS에 들어갈 게 없어서 곤란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RS가 더블이래요. 더블. 맞춰보세요.
여기 보이드가 보이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야 뭐가 곤란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더블이죠? 더블이어야 곤란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드가 아닌 이상 여기 리턴은 의무예요. 보이드면 리턴을 안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보이드가 아니면 무조건 리턴을 해야 됩니다. 즉 아무거나 리턴을 할 때는 그 타입에 맞게 리턴을 해야 됩니다. 여기 3.14라고 해볼게요. 이거 처음에는 헷갈릴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리턴 타입이 인트인 정수를 리턴할 수밖에 없겠죠. 그 3을 바꿔주고, 그리고 저는 코드를 실행할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쵸? 3이 나오죠. 왜냐면 여기 3 리턴 했죠. 이 자리로. 여기는 뭐가 됐든 리턴 3을 했으니까 3이 남아요. 그리고 이 3이 RS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RS는 여기서 3인 값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3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더블로 붙였어요 제가. 그쵸? 근데 지금 보통 안 맞잖아요. 타입이. 메서드는 인트인데 이 RS라는 변수의 타입은 더블이에요. 근데도 됩니다. 그쵸?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자바 자체에서.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서 변수가 인트고 메서드가 더블이에요. 그쵸? 그러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기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타임 미스매치겠는데, 내가 만약에 3.00001을 리턴하겠대요. 이렇게 막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리턴을 하겠다는데, 이거 더블값 맞죠? 그쵸? 더블값인데 리턴을 하면은 이 자리에는 정수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소수점 절삭하겠네요. 값손실이 일어났죠. 이 소수점 크기가 얼마나 되든 간에 여기 얘네를 없앰으로써 값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값이 변형이 돼요. 그거는 이제 자바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대신에 이거는 가능하죠. 인트. 이건 왜 될까요? 값손실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인트에서 더블이 된다는 거는 값손실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인트는 소수점 없는 정수값이니까. 대신에 이제 더블에서 인트가 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죠. 네. 값손실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써주면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의도에 맞게 하려면 저는 이 자리에 얘네 둘이를 더한 값을 남겨두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인트가 남아야 되고요. 그래서 인트를 넘겨주고 리턴을 인트 값으로 해야 돼서 저는 리턴 타입을 인트로 한 거고요. 일치됐죠? 그러면 반환받은 값이 여기로 들어가서 출력을 하겠대요. 출력은 한 번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 인자랑 두 번째 인자 더한 값만.
그럼 얘는 굳이 필요가 없죠. 있으면은 출력 2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리턴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A 더하기 B, 이 자리에 뭐만 나와요? 그쵸? 이 인자 두 개를 받았죠, 매개 변수로. 이 매개 변수가 더한 값이 이 자리로 리턴이 됩니다. 그럼 30만 나오죠.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RS는 30, 40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요? 30, 70이죠. 보시면은 이 합 메서드를 실행할 당시에 A랑 B 값이 여기서 각각 달라졌습니다. 이 A, B 값을 이 함수 내부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받아온 값을 각각 받아온 값을 계산을 하면은 30인데 각각 70, 30, 70인데 돌아가는 값은 다르죠. 돌려받는 값이 달라요. 그러면 예, 여기서 얘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변수죠. 변수에다 값을 다시 넣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넣었던 원래 값 없어지고 새로 들어온 값만 값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30으로 출력이 안 됐잖아요. 70으로 나왔잖아요. 여기까지가 함수의 인자, 함수의 매개 변수 리턴입니다. 리턴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리턴 타입이랑 리턴 값이랑 이게 일치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이거 3개, 얘의 타입 이렇게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불린이래요. 그러면 어디 고쳐야 될까요? 일단 불린인 이상 리턴을 꼭 해야 되고, 이 불린을 리턴을 하려면 true든 false든 이렇게 해도 되겠죠? true든 false든 뭐 아무거나,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왜냐면 이 연산의 행위 결과가 true 또는 false일 테니까 맞다 아니다를 리턴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는 건 true 아닌 false인데 int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똑같이 불린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서드 타입을 맞춰줘야 돼요. 일치시켜줘야 돼요. 일단 이거는 지우고, 다시 코드도 원래대로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리턴 A-B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가 실행될까요? 자, 1번, 2번 뭐가 실행될까요? 1번입니다. 1번. 자, 지금
지금 여기 오른 메시지 보시면은 unreachable 코드라고 해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수는 리턴 한번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서 이미 한번 끝 했으니까 여기는 도달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불린으로 해놓고 if A가 B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자, 이래도 뭐라 하죠? 왜 뭐라고 하죠? 리턴을 안 하고 있다 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리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 리턴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드가 아니면 리턴을 하기로 약속했고 지금은 불린이네요. 그쵸? 따라서 뭐 리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럼 뭐라 안 하죠? 이러면 true 아니면 false에서 걸리겠죠. 일단 여기 false는 무조건 실행하는 문장이니까요. 혹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else 붙이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될까요? 그쵸? 양자택일이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리턴을 하니까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들은 리턴 해야 되고 리턴 값이 리턴 타입이랑 일치해야 되고 리턴 받은 데이터랑 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의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랑 매개 변수 타입도 맞아야 되고요. 이거는 좀 쓰다 보시면 좀 감이 올 겁니다. 일단 잠깐 끊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다른 형식으로 여기는 뭐 지우고 들어가고 여기서 A 더하기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건지 파악되시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RS2 계산기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해볼게요. 나누기 10.2랑 4.6 이런 식으로 하고 SE 자 지금 이것만 보고서 계획을 짜보세요. 어떻게 손을 대면 좋을지.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하려는 게 뭔지 지금 하려는 게 이거죠. 저는 실수의 나눗셈을 하고 싶어요. 얘 뭐죠? 그쵸? 더블만 들어갈 수 있는 RS2고 얘는 뭐예요? 그쵸? 설계도죠? 얘는 함수죠? 메서드예요. 메서드 실행하는 모양입니다. 나누기는 메서드 이름이고요. 여기 괄호 안 여기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자 첫 번째 인자는 10.2이고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도 두 개 나오겠죠? 타입은요? 리턴 타입은? 그쵸?
그러면 함수 타입도 더블이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연산의 결과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결과가 true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모든 걸 좀 취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전 방금 일일이 안 썼죠. 스태틱 뭐 더블 나누기 이렇게 일일이 안 썼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여기 위에 합 메서드가 만들어진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타입을 맞게 해주고 함수 메서드 이름도 나누기로 맞춰줬고요. 그리고 여기 리턴 할 거랑 여기도 맞춰줘야겠네요. 더블로 이런 식으로 맞춰줬어요. 그러면 완성이죠. 이런 속도로 나와야 됩니다. 만들어진 걸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이미 존재하는 틀이 있고 굳이 일일이 타이핑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해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보시면 다 들어가 있죠. 스태틱은 여기서 스태틱은 이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는 거니까 이 나누기가 스태틱 메서드여야 되는 거고 이거 지워보면 논스태틱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쵸? 여기 논스태틱 메서드 나누기 라고 되어 있죠. 상태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고 여기 에러 메시지 읽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읽어보시면 이유가 나오죠. 논스태틱 메서드라고 나누기가. 그럼 여기다가 스태틱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터미네이트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실행을 해주고 그럼 이건 꺼도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매개 변수 자리 보면 A랑 B 각각 겹치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공간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괄호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격리 상태 그 정도. 대신에 이제 여기를 뭐 RS 이거 먼저 만들어줬으니까 RS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럼 얘 뭐라고 하죠?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그쵸? 듀플리케이트 지역 변수가 겹친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RS랑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수에 리턴할 값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고 그 변수를 리턴을 해도 돼요. 이게 방금 한 말이 뭐냐면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int c는 a 플러스 b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return c를 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어차피 이거 c 써주기 전에 있던 건 a 플러스 b인데 이 연산 결과를 담을 변수만 여기다가 넣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넣어준 거를 리턴을 하고 그 값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결과에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 지금 하는 이 내용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고 있었어요. 다 지워보면 압니다. 이거 다 지워보겠습니다.
아직 퍼블릭 안 배웠죠. 근데 스태틱 보이드는 배웠어요. 뭐 메인은 함수 이름이고, 여기는 인자, 문자열 배열을 인자로서 뭔가 실행하는데, 이게 스태틱이라서 객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설계도한테 일 시킬 때 스태틱 쓴다고 했으니까 보이드는 또 리턴을 안 해도 되고요. 해석 가능하시죠?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실행해도 됐던 겁니다. 설계도가 일을 하는 중이라서. 여기서 한 내용은 할 줄 알아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 바탕으로 그 수업 페이지 문제 이거 4개, 잠시만요. 여기 4개 풀어주시면 돼요.